순천에 코로나19가 진정되는가 했더니 주변의 확산세가 다시 지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나주의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전교생이 전국 각지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남해바다에 명소를 자처했던 고흥 짚라인이 운행 중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인이 아직도 미궁인데 조사 과정 들여다봤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최대 약점 역시 열악한 연구개발 기반이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연구 인프라 확충에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경입니다. 모노레일 설치가 각지에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보다 건설비가 적게 들고 자연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순천이 진정되나 했더니 이번에는 도내 인근 지역과 광주의 확산세가 전파될까 걱정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의 한 어린이집. 쌍둥이 자매 2명 등 원생 6명과 교사 3명과 교사 가족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증상을 보인 쌍둥이 자매에 대해 검사를 해보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전수검사에서 나머지 확진자들이 확인됐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원생과 교원 등 67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은 보육교사 1명이 지난 18일 주말 교회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해당 교회는 교인만 3,000명가량 되는 대형 교회로 보육교사와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 교인만 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그다음 2번째 예배 참석하면서 또 접촉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CCTV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접촉자를 분류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더 추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교회에 이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전남외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어제부터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외고는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확진 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한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다행히 같은 반 학생 29명에게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언제든지 양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4일 방문한 광주의 한 호프집 사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 등을 진행해 해당 학과 교원과 전체 학생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감염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어디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도 있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여수에서도 해외 입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임시 격리시설에 머물던 내국인 1명이 진단검사 양성으로 판명돼 오늘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함께 입국했던 일행 2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특별한 동선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해상 집트랙이 운영 개시 한 달 만에 끊어진 이후 벌써 8개월 동안이나 멈춰 서 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가 계속 진행돼 왔지만 여전히 미궁인 상태인데요. 이제는 원인 조사를 위해 용역까지 발주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영남면 공중하강체험시설 집트랙의 와이어 라인이 잇따라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8월. 고흥군이 30억여 원의 사업비를 직접 투입해 체험시설을 조성, 위탁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경찰까지 나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와이어가 끊어진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제품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관리상 문제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그런 이제 국가 출연기관인데 거기서 약 한 2개월 이렇게 와이어를 직접 시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와이어 성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떤 그 외력, 외부 힘에 의해서 파도 사고가 난 것 같다. 이렇게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공집트랙 시설 운영업체와 와이어 제품 납품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지리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구 계획 수립은 물론 재개장 시점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결국 고흥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원인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파단 원인 그 정밀 조사를 지금 예정 공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하니까 충분히 이 원인 분석을 한 후에 하면은 빠르면은 그 결과가 금년 말이나 좀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용역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와 시공 운영, 와이어 납품 업체에 대한 각각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소요된 용역 비용을 포함해 법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전무후무한 와이어 단선 사고로 개장 한 달여 만에 운영이 중단된 고흥 집트랙. 사고 발생 8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문 채택을 비롯해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 낚시관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의 안건이 심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진행됩니다. 한편 4.7 재보궐선거로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순천 1선거구 한춘옥 의원과 고흥 2선거구 박선준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의 전체 농가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0.1%에 불과해 농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전남 14만 3천여 농가 가운데 30세 이하는 107가구에 불과했고 60대 이상이 전국 평균 60%보다 20% 가까이 높은 79%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이 절실하다며 지역대학의 농업사관학교 전공 설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광양시 옥령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2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지만 임야 0.1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지난 9일과 11일에 발생했던 화재와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연쇄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방화 피의자의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막대한 비용이 수반돼 중소기업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야들인데 아직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만여 곳의 중소기업 가운데 자체 연구소가 있는 기업은 685개, 소속된 연구원은 모두 2,45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부분이 연구개발, R&D 분야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연구 조직과 인력, 역량 면에서 더 열악해 지난 2019년 도내 중소기업이 확보한 국가 R&D 사업비는 총 642억 원으로 전국 대비 2.1%에 불과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연간 2억 5천만 원의 적은 예산이지만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나선 것은 이런 여건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주요 지원 형태는 R&D 기획과 교육, 수행체계 등 산학연을 연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운영입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 공동 사용하도록 하고 상용화 전 단계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 23곳을 지원했고 올해도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20개 기업에 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전체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R&D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R&D 국가 R&D 사업의 참여율을 좀 높이고 자체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해서 전남 테크노파크가 적지만 의미 있는 R&D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열악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 지역 중고등부 여자축구팀이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광양여고는 강원도 화천 2021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여자축구의 명가로 꼽히는 울산 현대고를 5대 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광영중 역시 결승전에 진출해 준우승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은 또 최우수 선수상을 비롯한 개인상 5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감독과 코치진도 각각 최우수,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대표 콘텐츠인 비고쇼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운영되는 여수 시민 전용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연당 200명에 한해 비고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비고쇼는 워터스크린과 분수, 레이저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쇼로 지난해 16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일가가 보유한 미술 작품들인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 일부가 전남 도립미술관에도 기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일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이르면 다음 주쯤 공개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미술관에 기증할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에는 전남 출신 작가인 오지호, 김환기, 천경자, 허백년, 허백 등의 작품이 기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 지역 유명 관광지에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각지에서 관광객을 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노레일 가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암괴석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흥 억불산. 66만 제곱미터의 편백나무숲과 우드랜드, 그리고 천문과학관이 산자락과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장흥의 관광 명소입니다. 장군은 수려한 경관에도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관광 약자들을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선은 우드랜드 입구에서부터 억불산 정상까지 2.8km 복선 모노레일. 대규모 민자 투자로 진행됐는데 최근 장군은 투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3년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억불산과 우드랜드에 설치되는 모노레일은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216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강진 가우도, 가우도 섬 정상에 위치한 강진 청자타워까지 모노레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 모노레일이 운행을 시작하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현재 85% 공정률로 레일 설치는 이미 끝났고 오는 6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케이블카보다 건설비가 적게 들고 자연 훼손이 적어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설치 운영이 가능한 모노레일. 현재 전남에서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거나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6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의 환경단체들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단체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으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외교적 행동은 물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광주 전남 곳곳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며 핵 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회가 오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우리 연안해역의 안전과 해양 환경 생태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역 어촌 주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